응은 게 반말 아니에요? 예? 응은 반말이잖아요. 방금 응 그러셨잖아요. 응. 아, 그 지금 얘기하시는 응이라고 들으신 거예요? 예, 응. 아,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면 죄송하고요. 말씀하시는 거 그냥 정화해드린 건데, 예, 말씀하세요. 예. 야, 방금 응. 말 중간에 분명히 응과 어라고 했죠. 몰라서 그러는 건지 알면서도 그냥 하는 건지 말투가 저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다르게 상황별로 반말을 섞어 사용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단 대화 내용 들어보시죠. 참고로 여성 손님이 반말러입니다. 이 사과 얼마예요? 한 개 5,000원입니다. 예, 좀 비싸네요. 아, 그건 유기농 사과라서 응. 조금 비쌉니다. 예. 한 개 5,000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존댓말로 끝나면 존댓말로 대답하고요. 아, 그건 유기농 사과라서처럼 중간에 말에 틈이 생기면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판소리 추임새 넣듯이 응이나 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과일가게 직원은 반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존댓말을 하는지 반말을 하는지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이 존댓말을 하면 존댓말을 쓰고 반말이라고 판단되면 반말로 대답을 하니까요. 제 생각인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사람은 사실 반말 피해자였던 것 같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 반말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다짐을 한 겁니다. 반말? 그럼 나도 반말.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응응거린다는 거죠. 전작원 후작원 이런 말투를 쓰는 사람과 통화하면 기분이가 참 좋지 않더라고요. 아니,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반말하면 안 팔아요. 저는 온라인에서 건축 자재를 판매하는데요. 일반적인 자재가 아니라서 시공 방법에 대해 문의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응응거리는 반말러와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반말 발생 즉시 응은 반말인데요 라고 꼭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나요? 미안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송할 줄도 모릅니다. 다 미안하다고만 합니다. 다시 통화를 이어가는데 잘 나가다가 또 반말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반말 발생 즉시 딴 데 알아보세요 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 끊어버리죠. 그러면 대부분 다시 전화 옵니다. 반말 안 할 테니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면서 설명 좀 부탁한다고 합니다. 시공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구냐고요? 글쎄요. 이상하게 저는 반말을 들으면 기분이가 참 안 좋습니다. 돈 좀 덜 벌면 덜 벌었지 반말 들으면서까지 거래하고 싶진 않거든요. 반말러와 통화 시 해결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응은 반말인데요 라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시비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처럼 시공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몇 군데 없다면 아쉬운 게 있으니 그냥 미안하다고 하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아쉬울 것이 없다면 확 달라지죠. 예를 들어 꽃 배달하는 업체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구매자죠. 그런데 이 손님이 응응거리는 반말러예요. 그래서 응은 반말인데요 라고 하면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렇습니다. 어쭈 여놈 봐라 라고 생각하고 큰 소리로 뭐? 반말?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끊어버릴 것입니다. 딴 데서 사면 되니까요. 네이버에서 꽃배달이라고 검색하면 클릭당 어마무시한 광고비를 부담하면서도 페이지를 가득 채운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장애가 올 정도로 많으니 고민할 필요도 없죠. 35살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반말도 더는 안 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써먹고 있는 방법인데요. 말 끝에서 이랬어? 응. 저랬거든? 응. 이런 식으로 반말로 끝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겪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겪는데요. 이럴 때는 같이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대놓고 반말하면 안 되고요. 반말러가 반말로 말이 끝날 때마다 응 그랬어 응 이런 식으로 반말로 대답을 하는 거죠. 이때 목소리 볼륨도 약 20에서 30% 줄여서 반말러가 확실하게는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반말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반말할 때마다 반말로 대답하는구나. 지도 반말을 들어보니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반말로도 조금씩 반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제가 써먹는 방법이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된 적 한 번도 없으며 100%의 성공률을 자랑합니다. 공무원의 반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경찰서에 갈 일이 많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데 경찰관이 내가 형이니까 말 편하게 할게 라고 합니다. 건늙었지만 비슷하거나 오히려 어릴 것도 같았는데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추가로 조서를 작성하러 갔는데요. 파트너가 조서를 꾸민다고 합니다. 처음 갔을 때부터 계속 옆에 있었는데 한눈에 봐도 저보다 10년 정도는 어려 보였었죠. 그런데 반말을 하네요. 저번엔 서로 존댓말을 했었거든요. 땡땡씨 왔어 라고 하길래 뭐야 저게 며칠 사이에 미쳤나 생각하고 눈으로 레이저빔을 발사했더니 땡땡씨 왔어 요로 마무리를 깔끔하게 짓더라고요. 이후로는 계속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알게 됐죠. 피의자한테는 반말하게 선배들이 시키는구나. 지랄하고 공무원의 반말.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니 검사한테도 많이 갔는데요. 반말은 경찰보단 덜한 편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부류 다 안 좋아하지만 특히 실적벌레인 검찰을 더 싫어하는데요. 검찰이 경찰보다 좋은 점이 이거 하나는 있더라고요. 검찰은 아주 어리지 않으면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20대 후반에 검사실에 조사받으러 갔는데요. 검사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한답니다. 말 그대로 검사 쪼수쯤 되겠네요. 누가 봐도 어색하기 그지없는 정장에 왜소한 체격에 말 중간에 헛기침을 자주 하며 나이도 제 또래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시작부터 반말을 하더라고요. 얘도 경찰들처럼 누군가 시킨 것 같았습니다. 반말까지도 어색했거든요. 젊은 혈기에 저도 반말로 대답을 했죠. 옆방에서 듣던 나이 많은 검사가 너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속시키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결국 예상대로 집행유예로 끝났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찔합니다. 아빠라는 중책 때문이겠죠. 그런데 몇 년 후 다른 사건으로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요. 국선 변호사 3명의 명단에 그 나이 많은 검사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너무 특이해서 기억합니다. 참고로 국선 변호사는 선임하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일은 재판 당일 양복 입고 와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바랍니다. 이거 하나 하고 나라에서 몇십만 원 받아갑니다. 반말 댓글. 영상에 최근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광고 좀 적당히 넣어라 라고 반말로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작과 끝부분 광고는 어쩔 수 없고 중간 광고는 하나 뺐다. 됐지? 반말하는 자에게는 반말로 댓글 달고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다른 데서도 반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댓글이 또 달렸습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얼굴값 하는구나. 나이도 어린 놈이 말도 싸가지 없게 하네. 라고 하네요. 굉장한 미남이고 평소에 말도 대단히 싸가지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댓글은 반말로 할까요? 오늘 광고 전화도 별로 안 오는데 한번 놀아주자는 생각에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늙으면 아무한테나 반말하면 되냐? 나이 많아도 존대하는 멋진 분들도 많다. 헛늙었네. 이후로는 댓글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제 앞에서 초면이지만 나이가 많은 어르신이 반말을 하시면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말 댓글러인 김혜병의 나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는데 반말하는 것은 매우 불쾌했습니다. 참고로 어르신이 젊은 사람에게 존댓말 쓰시면 엄청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될 정도로요. 같이 반말. 한두 살 많다고 처음부터 반말하는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이나 동호회 등에서 말 편하게 하라고 해도 한동안은 말을 안 놓습니다. 이게 버릇이 되다 보니 어린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쓰게 되는데요. 존댓말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사람도 말 편하게 하란 말 안 하면 쭉 존댓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 편하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같이 편하게 하는 거예요. 호칭만 형이고 나머진 다 반말입니다. 처음 겪었을 땐 많이 당황스럽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고민 끝에 다시 존댓말을 하니까 자신도 다시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친밀도가 높은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사람과 가깝게 지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몇 번 겪고 나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 됐습니다. 말 편하게 하라고 해도 당분간 그 사람에 대해 관찰을 합니다. 이 사람은 말 편하게 해도 같이 야자틀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확신이 들고 술자리 를 함께 할 일이 있으면 말을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알아서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첫 통화나 댓글에서 반말은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통화나 댓글을 반말로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이득되는 것도 없이 본인만 싼티나게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망치는 반말.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응응거리는 반말러들끼리 통화를 하면 어떻게 될지 무척 궁금해집니다. 겪어본 반말러는 알고 있겠죠?